매달 꼬박꼬박 적립식 투자 하고 계십니까? S&P 500, 나스닥 100.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유튜브가 가르치고 주변 친구들도 다 한다는 그 투자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숫자는 올랐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진 것 같지 않을까요? 2020년 이후 세상에 풀린 돈의 양이 그 이전 수십 년치를 단숨에 넘어섰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내려갑니다. 아파트 값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이 가벼워진 겁니다. 그 사이 우리는 500개 기업의 돈을 잘게 쪼개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그 안심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진짜로 살아남는 전략이 무엇인지. 끝까지 보시면 내 포트폴리오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쥐어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대형마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뭘 살지 고르지 못하고 그냥 진열대를 통째로 카트에 담았습니다. 웃기는 얘기 같죠? 그런데 S&P 500 투자가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500개 기업, 잘될 회사, 망할 회사, 10년 뒤에 사라질 산업까지 전부 한 바구니에 담는 겁니다. 분산 투자의 본질이 뭡니까? 손실을 막는 방어입니다. 한 종목이 무너져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그런데 방어만 해서는 골을 넣을 수 없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득점왕이 된 적은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평균의 수익률로는 평균의 3조차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물가는 평균 이상으로 오르고 내 노동 가치는 평균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얇은 방패 하나 들고 이 전쟁터에 나선 겁니다. 돈을 쪼갤수록 수익도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 사이로 진짜 기회는 소리 없이 지나갑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1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1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자리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입니다. 돈의 숫자는 같아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통화량 팽창의 함정입니다. 2020년 이후 한국과 미국 모두 전례 없는 속도로 돈을 찍어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의 양, MH가 불과 서너 해 만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트 영수증이 길어졌습니다. 외식한 밥이 슬금슬금 올랐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어느새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내 계좌의 S&P 500 수익률 연 7에서 10%. 얼핏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은 자산이 진짜로 오른 게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내려간 만큼 숫자가 부풀어 오른 착시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로 땅을 쟀더니 더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자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평균 수익률로 평균 이상의 물가를 이기겠다는 전략. 그 간극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S&P 500이 오릅니다. 신고가입니다. 뉴스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잠깐, 왜 오른 걸까요? 500개 기업이 다 같이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상위 7개 빅테크, 흔히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지수 전체 시가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490개가 넘는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상당수가 제자리거나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100명이 달리는 마라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너 명이 나머지 전부를 업고 뛰는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장 자체가 이미 집중 투자의 논리를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수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분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서너 명의 선수에게 직접 베팅할 수 있는데 굳이 500명 전체의 평균 기록을 사고 있습니다. 시장이 직접 보여주는 진실을 우리만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워런 버핏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를 분산 투자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도
버핏 것처럼 인용합니다. 그런데 버핏이 실제로 어떻게 투자했는지 보셨습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 수십 개 종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수익의 실질적인 무게를 짊어진 건 손에 꼽히는 몇 개뿐입니다. 애플 한 종목이 전체의 40%를 넘게 차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코카콜라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수십 년째 핵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분산처럼 보이지만 실제 무게 중심은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걸 파레토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체 수익의 80%는 상위 20% 자산에서 나온다는 원칙입니다. 버핏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많이 분산해서가 아닙니다. 핵심을 알아보고 그걸 오래 쥐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버핏의 말은 인용하면서 버핏의 행동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집중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집중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한 세대 전에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 전문직 자격증, 대형 기관 취업. 이 세 단계만 밟으면 안정된 삶이 보장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게 돈이 아니라 바로 이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식이 조용히 깨지고 있습니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이 합격자 10명 중 4명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땄지만 대형 로펌 근처도 못 가는 경우가 10명 중 7명입니다. 자격증은 여전히 어렵게 딸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보장해주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AI입니다. 계약서 검토, 세무신고, 판례 분석, 전문직의 핵심 업무들이 자동화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대체하는 속도가 새 일자리를 만드는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 이야기랑 연결됩니다. 노동소득이 흔들리면 매달 적립할 돈도 줄어듭니다. 적립 투자의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미지근한 수익률에 기대는 전략. 그 전략의 토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20%입니다. 한 세대를 통째로 바친 결과입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버핏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없었던 자산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2020년 초에 한 개당 약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이후 몇 년 만에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AI 반도체 대표 기업들은 같은 기간 주가가 10배 안팎으로 뛰었습니다. 버핏이 평생 쌓은 수익률을 이 자산들은 몇 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준 겁니다. 물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절반 이상이 증발하는 구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구간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비대칭 자산의 수익은 버티는 사람에게만 돌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차이를 짚겠습니다.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2020년대 초반부터 비트코인과 AI 인프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습니다. 반면 국내 개인 투자자 상당수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같은 자산을 쥐고도 결과가 갈린 건 자산이 아니라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노동소득이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자산소득의 비대칭성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버핏보다 유리한 무기가 지금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쥐느냐입니다. 핵심 자산을 찾는 것보다 그것을 끝까지 쥐고 있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격이 반토막 납니다. 주변에서 팔라고 합니다. 뉴스는 연일 위기를 외칩니다. SNS는 공포로 가득 찹니다. 그 순간에 화면을 끄고 버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복리의 결과를 가져갑니다. 매일 사고 파는 건 수익을 만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수익을 만듭니다. 그런데 시간을 버티려면 몸과 마음이 함께 버텨야 합니다. 20년, 30년의 여정입니다. 극심한 변동성 앞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려면 일상이 단단해야 합니다. 수면, 운동, 사람과의 관계. 이게 사소하게 들리겠지만 장기 투자자의 판단력을 지탱하는 실제 인프라입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결정을 시간의 압력 앞에서도 지켜내는 것. 분산은 결정을 미루는 방식입니다. 집중은 결정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노동소득이 흔들리고 화폐 가치가 내려가는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진짜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자산은 과연 몇 개입니까? 잡초에 물을 주느라 가장 아름다운 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500개의 잘게 나눈 그 돈, 어쩌면 단 하나의 핵심을 향해 모았어야 할 힘이었을지 모릅니다. 매크로의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돈은 계속 풀릴 것이고 화폐의 무게는 더 가벼워질 겁니다. 마이크로의 전선도 후퇴하지 않습니다. AI는 더 많은 영역으로 조용히 진입할 것이고 골든티켓의 효력은 계속 희미해질 겁니다. 이 두 개의 압력 사이에서 평균의 전략으로 버티는 건 점점 더 힘든 싸움이 됩니다. 버핏은 코카콜라를 골랐고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가 살던 시대에 없던 자산이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건 그만큼 결정의 무게도 크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매크로와 마이크로를 오가며 이 시대에 선점해야 할 진짜 킬러 자산 후보들을 하나씩 짚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